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던 집을 구입해서 살고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월에 몇 천만 원을 벌고 늘 생각하고 꿈꿔왔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요. 오늘 함께할 퀀텀 시크릿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일과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칙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누구나 원하는 인생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실험을 자신에게 했고 돈, 일, 인간관계에 많은 고민이 해결되고 이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법칙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 코칭자가 되어 이를 통해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빌딩 몇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사업에 성공하는 등 많은 소원을 실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내용을 아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확립하는 식으로, 특히 마지막 부분은 더 집중해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꿈을 이루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과 좀처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원을 차례차례 실현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원은 자연스레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강하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풍족한 생활을 실현합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설령 실현하더라도 다시 자연스럽게 새로운 연인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결핍감이 있고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집착합니다. 못한다, 어렵다, 귀찮다, 모르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원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됩니다.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소원이 실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원을 의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야 합니다.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면 현실로 만들기 매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근처의 메밀국수 가게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싶다고 상상할 때 근처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일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000원 정도라면 지갑 안에 들어있다는 상상을 하기 쉽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현실이 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상상해도 연예인과 접점이 없다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은 꿈일 뿐입니다. 또 수중에 10억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억을 벌었던 경험도 없고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은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도 어렵겠죠. 안타깝게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면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을 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일은 현실화하기도 어려운데요.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이상적인 삶, 꿈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은 에너지입니다. 현장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 상태도 바뀝니다. 어떤 일을 상상할 때는 의식의 채널이 그 일에 맞춰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이 바뀌듯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때 더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에서 상상에 따른 에너지 양이 커집니다. 그냥 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도의 이미지인 경우에는 애매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행사에 가서 저 어딘가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애매하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행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해서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날씨에 해변이 가깝고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리조트에 가고 싶어요 라고 현실감 있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떨까요? 여행사도 하와이나 몰디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 구체적인 관광지를 안내하기 쉬워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상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지게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져 에너지 밀도가 커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커지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식에 따라 물질화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상상의 에너지 양으로 보고 저자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하는 단계.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단계.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상상할 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일단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6단계에서 8단계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하면 소원은 차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만한 일의 법칙이라고 저자는 부릅니다. 실제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연습할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골을 넣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잠재의식에 입력돼 뇌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를 떠올려 잠재의식을 바꾸고 멘탈 블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면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이미지의 파동과 공명에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오른쪽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부러뜨려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상상이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억만장자가 돼 호화 저택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일적으로 성공해 연봉 10억을 달성하는 일도 지금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상상엔 한계가 없고 파동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상적인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단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이상적인 1년 후, 이상적인 하루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나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어떤 성공을 이뤘나요? 그곳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어떤 경치가 보이나요? 신체에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나요? 생생하고 자세하게 떠올려 보세요. 느낀 바를 모두 가능한 자세하게 상상하고 적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이상적인 셀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3차원 무리 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에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이므로 자유롭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며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주문한 요리를 취소하거나 아니, 파스타를 주문해야겠다 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 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아무리 상상해도 피자는 현실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피자 가게에 전화해서 고구마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 주세요 라고 말로 주문하면 20분 만에 피자가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상상이 말을 통해 단 20분 만에 현실이 되는 것이죠.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하기 쉬워집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장으로 쓰기와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실천하는 공통적인 습관이기도 하죠.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를 썼더니 80% 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지금도 이루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이상형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타워 맨션에서 살게 되었고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등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꿈을 종이에 쓸 때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형, 완료형으로 그리고 기한을 함께 쓰는 거예요. 무엇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달성한 상태를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면 나는 3개월 이내에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을 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와 무엇을 했다라고 쓸 때 양자 역학적으로 말의 에너지 주파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다 라는 사람과 나는 3개월 이내에 꼭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더 진심이 느껴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하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저자의 지인 중에 실제로 복권을 살 때마다 평균 수천만 원씩 자주 당첨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권이 잘 당첨되냐고 물었더니 글쎄, 복권 사면 당첨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너무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고 해요.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면 돈 받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복권을 사면 더 잘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꿈 목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뭐든지 이뤄주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꿈 목록에서 주문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꿈 목록에 기한은 명확하게 쓰세요. 2024년 1월까지 이상적인 연인을 끌어당겨 결혼했다. 2025년 5월까지 사업에 성공해 월 매출 3억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요. 기한을 명확하게 쓰면 잠재의식에 입력돼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정해둔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꿈 목록을 썼는데 그 기한까지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한까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꿈과 목표에 너무 기대거나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꿈과 목표를 쓰세요.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사과의 의미로 요리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 레스토랑도 기한을 넘기면 예상을 넘어서는 좋은 일을 이뤄줍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큰 행운이 올 거라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이것을 확언, 어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소리내어 10번에서 20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포메이션을 소리내어 말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말하는 주파수와 파동이 자연스레 바뀌고 그 파동과 공명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화거는 제가 이전에 컨텐츠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큰 결단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종종 엘리베이터에 타고 잠시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버튼을 누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도 비슷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적절한 시점에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는 큰 결단을 해야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행우주 논리에서 보면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죠. 만약 결혼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결혼할지 결단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얼마나 모을지 결단해 보세요. 만약 오래 살고 싶다면 몇 살까지 살지 결단해 보세요. 결단하는 힘이 현실을 크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 넓어진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그것을 선택해서 설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장래가 밝은 쪽으로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그 선택으로 마음이 설레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분명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모든 현실은 생각이 원인이 돼 만들어집니다. 즉, 카르마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현상이 일어나고 카르마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세계가 다르겠죠. 어느 생각이 좋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사고방식과 철학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애매한 확률적 표현으로만 이 세계를 표현하니까요. 즉, 카르마의 법칙처럼 무엇인가가 원인이 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만 예상합니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꿈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상관없이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숙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을 돕고 미소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감사할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돈이나 능력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좋은지, 이혼했는지 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 단지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중요한 점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연장선 위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은 바뀝니다. 인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어떤 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미래는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인생은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를 꿋꿋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힘은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다카시 히로카즈의 퀀텀 시크릿과 함께했습니다. 제게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중 저는 사고의 법칙과 결단의 법칙에 대해 일부 다뤄보았습니다. 양자 역학을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이 법칙을 이용해 소원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생각보다 더 자세하고 정성스레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말들을 쭉 늘어놓기만 한 책이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원리에 따른 본인의 경험이나 빗댄 예가 있어서 이분이 말하는 것을 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챕터마다 포인트로 정리까지 되어 있어서 가독성도 좋았고 참 알차다라는 생각을 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양자 역학을 제대로 알고 싶고 이를 통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